마이 미스테이크.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되죠 뭐. 자,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단 얘기죠. 근데 아주 특이하게 대리권도 없는 자가 현명까지 다 해버린 거예요.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근데 이 행위 할 때 대리권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조금 애매한 게, 이 자는 대리권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본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갑은 지금 을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거 산다 그랬지 을거 산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을에게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인 거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일단은 이 대리 행위는 계약 아니면 단독 행위가 있을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약이다, 단독 행위다 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문제는 이건데, 이걸 무효로 합니다. 무효를 하는데 나중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대요? 유효가 될 수 있다. 뭐 하게 되면,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될 수 있는데, 유효가 될 때도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게 그냥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추인의 반대는 뭘까요?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또 상대방도 자기에게 불리하면 뭐 할 수 있을까? 철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법률효과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률효과를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는 권리들이 보호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권 대리 단순히 이것만 볼 게 아니라 표현 대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 대리는 저희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표견 대리로 배웠었어요. 사실은요. 표견으로 배웠는데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표견으로 배웠다가 이게 한글 전용 PC에서 이렇게 한글로 그냥 한꺼번에 바뀌기 시작하면서 표현 대리로 바뀌었고, 그게 벌써 이제 91년도 90년도 그때니까 이제 20년이 넘었죠. 27년 가까이 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 대리야. 모든 시험이 표현 대리로 이렇게 그냥 바뀌어서 그냥 다 쫓아가는 거지, 원래 본질적인 의미는 표견 대리가 맞아요. 그게 뭐냐는 얘기죠. 겉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125조, 126조, 129조의 표현 대리가 있죠. 여기는 개별적인 효과는 이거 위주로 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몇 개 정도, 특히 이거는 거의 볼 거는 없습니다. 복대리에도 129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행위로도 낼 게 없으니까 그건 여기다가 내는 거예요. 원래 여기도 복대리, 여기도 복대리인의 행위가 다 표현 대리 성립할 수 있는데 이건 낼 게 없잖아. 낼 게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내는 거고, 여기서 내는 건 뭐예요? 대리인 내지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명칭을 반드시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호텔 시설 등의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의 총판 대리점 내지는 연락사무소 또는 이사 등의 직함을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 방조하였다면 이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그거밖에 낼 게 없어요. 나머지는 이거 가지고 내는 거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나오면 항상 답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 공통점이에요. 4개 정도.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이 스스로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 만약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지 과실상계도 적용할 수 없어요. 다만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잖아요. 무권 대리니까 본인은 추인 거절, 상대방의 최고 철회가 다 인정이 돼야 되는데,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표현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인 거절은 불가능한 거예요. 또 표현 대리를 주장하려면 먼저 무권 대리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를 입증하고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해서 표현 대리 입증해야지,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표현 대리도 유권 대리의 일종 아니냐 잘못 주장했다가 깨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보호는 충분하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표현 대리를 주장하던가 자기에게 불리하면 철회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표현 대리도 철회도 하지 않으면서 135조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 표현 대리 공통점 그거고, 나머지는 126조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것도 무권 대리의 일종인데,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를 빼고 나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만 남죠. 이게 전체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본인은 무권 대리에 있어서 추인도 할 수 있고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내지는 철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고는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할 수 있죠. 그런데 유예기간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죠? 유예기간 정해서.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고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고는 이쪽으로만 하지만 철회는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요. 화살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추인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했고, 추인 거절도 세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했죠. 추인 거절 이렇게 해서 방향도 잘 보시고요.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이 됐을 때가 135조 책임이죠. 뭐가 됐을 때요?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이 됐을 때. 그래서 상대방과 무권 대리인이 남는데 얘가 선택한다고 얘기했죠. 원래 선택 채권은 채무자가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는 채권자가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을 하던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던가 얘가 선택합니다. 얘는요, 책임지기 싫으면 본인의 추인을 받아오던가 대리권을 증명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못했답니다. 그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조건 책임지는 거야. 근데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가 뭐일 때? 제한 능력자일 때 얘가 무권 대리에 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135조 책임이고, 요거 협의의 무권 대리는 무조건 한 문제짜리고, 저 화살표 저런 거 이해하시고 이것까지 알면 한 문제 맞은 거예요. 표현 대리는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 공통점 4개 있죠. 여기서 답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낼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건 복대리도 성립한다. 이거는 반드시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125조나 129조의 표현 대리권이 권한을 넘게 되면 일로 간다죠. 그래서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이쪽으로 간다. 자, 이게 28번으로 한번 보시죠. 28번보다는 29번에 기출문제로 가시죠. 그러면 29번의 기출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이런 거는요. 네, 한번 풀어볼게요. 1분입니다. 시작. 답 서있죠. 손까지 번쩍 들고 나요. 그리고 벌떡 서있죠. 지금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무권 대리는요, 저 화살표하고 이거 알면 한 문제 맞아요. 그리고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게 맞았죠. 추인해야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는 거고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발신주의죠. 그래서 우리 아까 발신주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거,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거 2개만 알자 그랬죠. 격, 무. 격은 격승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격승발. 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얘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이거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거고요. 추인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으면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예,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무슨 암호같이 써놔서 그렇죠. 지금 암호같이 썼다고 인상 쓰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한두 번 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요.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이니까 뭐죠? 악이다. 악의는 철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의만 철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그래서 29번엔 답이 3번이죠. 3번. 그 다음에 31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31번. 무권대리인 을이 갑의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답니다. 아유, 할 거 다 했네. 자, 틀린 건데요.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에게 효력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무효다. 유동적 무효라도 무효다. 갑은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다. 병이 계약 당시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 갑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는 없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답니다. 그러니까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건 신의축 위반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사건이요? 오빠는 왜 애들 버릇을 그렇게 가르쳐? 그거였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민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 행위는 신의축 위반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예, 무권대리 신의축 위반이기도 하면서 추인 거절할 수 없는 사유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건 신의축에서도 잘 나와요. 또 무권대리 쪽에서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무권대리이면서 신의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한 경우에 을은 소유자 지위에서 병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말소등기 청구할 수 없는데 무슨 부당이득을 또 청구할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야 부당이득이니까 내놔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31번인 답이 그래서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2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죠. 이거 맞으면 무권대리가 어느 정도 잡힌 거예요. 32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집에서 문제 먼저 풀어오고 그러면 답을 외워놓으면요 제 설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책을 읽어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일 분 됐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에 어디가 틀렸어요? 그치, 바지 X. 바지 아니다 그랬죠? 바라지예요. 이거는 바라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무. 그죠? 경무. 격지자 간의 계약이 있어서 격지자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식이 발신주의고,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도 발신주의예요. 두 가지는 알자고 얘기했습니다. 경무. 그래요. 쓱 보니까 읽고 답 없다. 다시 읽고 또 답 없다. 제가 보면 알아. 3번 읽고 있으면 틀렸구나.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우에서부터 읽고 있죠. 아, 이건 절대 못 찾는다. 한 번 못 찾으면 못 찾아요. 이거는요. 한 번에 빵 찾아야 되는 거예요. 빵. 아시겠죠? 여기서 항상 요거
상대방이 최고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잘 바꿔 놓는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바꿔놔요. 그 다음에 33번인데요. 33번. 갑이 대리권 없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그래요. 이번에는 본인이 을이고 갑이 대리인이래죠. 대리인으로서 상대방 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이번에는요.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을이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추인을 하였더라도 이미 지났죠. 유예기간이 지났습니다.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아니죠. 이미 추인 거절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바라지 않았으니까. 그럼 이행을 거절해 버릴 수 있겠죠. 그만하자 라고 할 수 있다고. 병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는데 그 기간 내에 얘가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잖아요. 추인 거절이면 계약은 뭐예요? 무효로 확정이 돼 버리잖아요. 근데 나중에 갑이 이행 청구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병이 이행 거절해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너 싫다며. 그리고 이행 거절해 버릴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이 갑에게 추인한 후 을이 갑에게 추인했대죠. 누구에게 했다는 얘기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기서 을하고 갑이 지위가 지금 바뀐 겁니다. 갑에게 추인했답니다. 그 추인으로서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음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추인한 후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병이 계약을 철회했답니다.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거겠죠.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한 경우라면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철회했대죠. 이미 어떻게 했대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철회했답니다. 철회하고 난 다음에 갑이 병에게 을의 추인 사실을 통보했대죠. 이때 병은 을에게 계약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잖아. 이미 뭐 했으니까 철회를 먼저 해버렸잖아요. 또 을이 계약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했을 때 병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러한 추인은 무효다. 추인할 때는 법률행위 전부에 대해서 해야지 일부만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했다. 이거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냥 무효입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4번에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갑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된다. 지가 선택하는 거 아니죠. 누가 선택해야 돼? 상대방 선택해야 되지.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갑이 미성년자일 경우라도 갑은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제한능력자인 경우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33번 문제는요. 문제 되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렇죠. 거기다가 또 뭐까지 바꿨어? 을하고 갑도 바꿨잖아요. 을하고 갑도 바꿨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풀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떠올라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당사자가 바뀌어버리면 그려놔야 돼. 여기다가 을, 갑, 병. 그래야 이렇게 머릿속에 휙휙 돌아가지. 안 그러면 우린 자꾸만 갑을, 병만 머릿속에 떠올라서 헷갈린다고.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그려놓고 푸셔야 됩니다. 갑을, 병으로 나오면 안 그려놓고 풀어도 돼. 1년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그래요. 이것도 힌트고요. 만약에 이게 안 그리면 자꾸만 반복해서 읽게 돼요. 을인지 갑인지 이게. 그럼 시간 굉장히 많이 빼먹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시간 뺏기면 뒤에 이제 또 학개론의 문제가 생기죠. 학개론 또 한 문제 못 풀잖아. 학개론부터 푸나요? 학개론 먼저 풀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민사특별법의 문제가 되죠. 예, 뒤쪽에. 그래서 33번 봤고요.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36번으로 한번 가보세요. 무권대리에 대한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찾습니다. 추인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무권대리 행위가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거는 추인이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보세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침묵하고 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현재 상태로 가겠다는 얘기죠.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상황을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 그냥 꾸준히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에서 최고합니다. 무권대리에 대해서 최고해요. 추인할 거야 말 거야. 그때 확답을 바라지 않았대죠. 그럼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무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뭘로 보는 거야? 추인 거절로 본다. 왜? 왜 추인 거절로 봐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무권대리 행위는 현재 뭐예요? 무효잖아요. 추인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현재 그냥 무효로 가겠다. 여기서 최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갑이 어떤 놈이 나 대신 내 거 가지고 법률행위 했대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한테 불리하다 그러면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잖아. 지들끼리 한 거 같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그리고 끝내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야,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추인 거절로 가는 겁니다. 현재 상태가 무효니까 그냥 무효로 가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현재 상태로 꾸준히 가겠다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그냥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권대리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는 얘기, 그냥 놔두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현재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추인이라고 볼 수 없겠죠, 이거는요. 추인 거절과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추인이라고 볼 수 없고요. 본인이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무권대리 행위로 체결한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그래, 이건 추인이지. 추인이 될 수밖에 없죠. 갑이 자기 집을 팔라고 이렇게 하는데 을이 그 사실을 알고 병에게 갑집을 팔아갖고 왔네. 그러니까 갑이 뭐래요? 내가 언제 너한테 집 팔아달랬냐? 그랬더니 을이 아유 네가 나한테 꼭 팔아달리는 것 같은 눈빛을 보냈어. 눈을 찌르겠죠. 이런, 그러면서 꺼져 그랬다고. 그때 얘가 꺼지죠. 미안하다 그러고 꺼질라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야 돈 두고 가야지. 그 얘기하는 순간 이건 뭐예요? 추인입니다. 돈 받았잖아요. 또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원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도촉하자 본인이 유예를 요청했대요. 한 달만 기다려줘. 한 달만 기다려줘는 뭐죠? 내가 어떻게 해볼게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추인으로 봐야 되죠. 이거는요. 또 장남이 서류를 위조하여, 하여튼 이놈의 장남들 이것들 서류를 위조해서 매도한 부동산을 부가 피고에게 인도하고 10여 년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대요. 아들이 저지른 일을 아버지가 이행을 해줬네. 인도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뭐죠? 이행으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추인이죠. 처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승낙 없이 남편 소유 부동산에 이런 근저당을 설정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이, 그렇죠? 하여튼 이거 그렇죠. 처의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아파트와 동토지를 처가 금전을 차용한 자에게 이전하고, 완전히 올모스트 엔젤이야 엔젤. 그 토지의 시가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가 그 합의가 결렬됐다. 합의가 된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추인이 되는 거고, 합의가 결렬됐으면 그 다음엔 이행 청구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부인이 저지른 일을 남편이 와서 해결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남편이 등장하면 다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에서는 부인이 등장하면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인이 저지른 일이 소송이 됐다 그러면 남편이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남편이 해결 안 해주면 항상 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항상 부인이 등장하면 좋은 일 별로 없고, 거기에 남편이 등장하면 항상 해피엔드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이 저 사람은 여자를 미워하고 남자만 좋아한다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남자를 좋아해? 수컷인데.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37번 한번 볼게요. 무권대리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입니다. 135조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과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135조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랬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 본인의 추인 또는 상대방의 철회가 없었을 것. 그래요. 본인의 추인 또는 상대방의 철회가 없었을 것이니까 135조 책임은 항상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가 됐을 때만 성립하는 거지,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가 싫어서 철회했다 그럼 이 책임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철회했으니까. 또 본인이 추인했다 그러면 유효로 확정되는데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지라고 할 게 없죠. 예. 또 무권대리인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인데요, 얘한테는 악의 또는 과실 당연히 있는 거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책임, 상대방에 대한 책임 요건이 아닌가. 이거는 악의 또는 과실 이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인가? 당연히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무조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없어야 되잖아.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을 것.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얘가 제한능력자면 책임 안 지는 거잖아요.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그래서 37번도요. 이렇게 나오면 쉬운 문제인데 잘 틀립니다. 여러분이. 참 이상하게 이렇게 내면 잘 틀리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38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38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무권 대리의 외관 발생에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게 표현 대리 제도죠. 겉으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상대방이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신뢰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면 정당한 대리 행위처럼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런가요? 또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이므로 상대방은 무권 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상대방은 무권 대리 주장해서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죠.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입니다. 무권 대리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에 관한 135조는 표현 대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 보호는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표현 대리도 무권 대리 일종이므로 본인은 추인 또는 추인 거절할 수 있다. 추인 거절 때문에, 그렇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야. 자기가 책임지면서 기분이라도 좋게 알았어 추인하고 책임질게, 그런 건 괜찮지만 추인 거절하겠다 이건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책임지는 거예요. 추인 거절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책임지지 않겠다 그 얘기잖아요. 추인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38번까지 한번 봤고요. 넘겨볼게요. 자, 40번에 125조의 표현들입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대리권 수요 표시를 써야 된다. 또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돼요. 여기도 표시된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은 126조로 넘어간다. 대리 행위는 통지받은 상대방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이 선의 무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은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죠. 또 125조는 법정 대리는 적용할 수가 없죠.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요 표시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42번 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관한 판례의 입장입니다. 자, 일상가사 대리권도, 자, 이 126조의 표현 대리는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죠. 상대방 병인데요. 을과 대리 행위를 했대요. 그런데 이 을은 기본 대리권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다 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리권이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빠진다 그랬죠. 그 딱 하나가 사실 행위만을 할 권한, 이걸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는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빼기 1 딱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는 가서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죠. 대리 행위,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 정도 대리권 가지고 이만한 행위를 했답니다.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다 그랬죠.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다. 요만한 거잖아요. 요만한 거 갖고 생긴 건 또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은 대리 행위할 당시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한 이유가 대리 행위 성립 당시 있어야지 이후의 사정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사례 나오면 매매계약 체결할 때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등기 관련 서류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잔대금 줄 때 비로소 확인하였다면 126조의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죠. 왜 성립하지 않는 거야? 성립 당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요건이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고, 이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는 우리 판례가 선의 무과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입증도 요건 좀 달라요. 입증 책임이
우리 판례 입증은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 병이 입증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학자들은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면 된다. 이게 시험에 낼 게 참 많은 거야. 이쪽 게. 그리고 한국 사람 성격에 딱 맞아요. 한국 사람은 한번 불 받으면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그런 성격이 있죠. 완장 채워주면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요. 완장 한번 차면. 네, 큰일 납니다. 완장 차면. 자, 그래서 126조의 표현들이에요. 요거. 그래서 먼저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가 무슨 행위했다? 이건 무조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대리 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기본 대리권이 있는 자가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럼 대리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126조 성립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126조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126조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고 126조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재밌는 거 몇 개 있잖아요. 이 사람이 등기 관련 서류를 전부 소지하고 있답니다. 소지자가 단순한 제3자였답니다. 이때는 정당한 이유 인정했죠. 그런데 누구였대? 또 처였답니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인정한 게 딱 두 개 있다고 얘기했죠. 해외 장기 유학 중인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처분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남편을 대신해서 부인이 처분했다. 시험에 나오는 거 항상 정신병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두 개 인정한 사례가 두 개가 있었다. 요런 정도 이거 126조. 또 125조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대리권은 125조의 기본 대리권이 권한을 넘으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야. 129조의 기본 대리권도 권한을 넘으면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나오면 어렵게 내려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내는 거고 쉽게 내려면 이거 갖고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42번에 판례 입장과 다른 건데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지만 처가 남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처가 처분했대요. 그것이 126조의 표현 대리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처에게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이 있었음을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어요. 또 표현 대리와 기본 대리권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으며 기본 대리권이 등기 신청에 관한 것임에도 표현 대리인이 대물 변제를 한 경우와 같이 전혀 별개의 행위를 한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는 있다.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 있어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해야 되고 이후의 사정, 중도금이나 잔금 줄 때는 그 사정을 따질 게 아니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주택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의 총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 총회에 속하는 건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126조 표현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왜 안 되는 거야? 권한 넘었잖아. 조합의 대표자가 권한 넘어서 했는데 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럼 뭐 어쨌든 간에 그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권한 넘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뭐 얘기하다가 물어보 아니 그럼 무슨 소리 아니 사람이 무슨 소리예요 이거?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까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왜 126조가 성립하지 않냐고. 왜? 어? 그래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데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처분할 수 없는데 처분행위 했으니까 권한을 넘었지. 근데 왜 126조가 성립하지 않느냐고요. 응? 예? 정당한 이유 맞아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총유재산은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은 모를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에 정해진 사항을 모르고 있다는 우리가 선의로 봐요? 뭘로 봐요? 쪼다로 본다 그랬잖아. 선의가 아니라. 쪼단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총유재산은 대표기관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총회 결의 없이 지가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했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몰랐어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걸 몰랐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로 보지 않고 쪼다로 본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 무조건 보호되지 않습니다. 총유재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어요. 정관 규정에 의하든지 총의 결의가 있어야 되죠. 정관 규정이나 총의 결의 없이 처분된 총유재산은 뭐야?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정관 규정이나 총의 결의 없이 처분된 그 총유재산은 무조건 뭐다? 무효다, 무효. 아시겠죠? 왜? 상대방이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다 알아? 상대방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걸 어떻게 다 알아? 그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니까 쪼다라고. 아시겠죠? 절대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뭘 몰랐다라고 하는 건 그냥 보호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절대 쪼다 보호법이 아니에요. 예.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되는 걸 몰랐다라고 하면 절대 보호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 후에 잠자는 자는 절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원이 있어요. 예. 냉정하죠. 그 다음에 5번에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했대요. 그러면 대리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지금 4개가 다 있어야 되죠.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고요. 대리행위도 했어야 되는데 2가지는 동종일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의 이름을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동했다는 얘기는 대리행위하지 않고 지가 매도인처럼 행동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126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42번은 문제가 좀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4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4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이에요. 틀린 건데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이건 또 왜 그럴까? 그냥 무효니까. 본인이 책임질 게 없잖아요. 표현 대리의 핵심이 뭐예요? 상대방을 보호하고 본인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강행 규정 위반해서 무효면 그 무효를 뭘 책임지겠어? 아무도 책임 안 지겠죠? 그래서 표현 대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무권 대리가 유권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한 번 무권이면 영원히 무권이죠. 예. 또 소송에서 표현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계약 체결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뿐 표현 대리 주장을 명백히 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합니까? 안 한다고 얘기했죠? 예, 그래서 법원은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직접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표현 대리 성립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 129조의 표현 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대리 행위가 권한을 넘는 경우에는 126조의 표현 대리도 성립될 수 있고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도 없다. 자, 그 다음에 46번 한번 가보세요. 46번 126조면 129조인데요. 틀린 겁니다. 처음부터 전혀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126조는 대리권이 있는데 그 대리권을 넘어서 법률 행위한 것이고 129조는 있던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자의 행위로는 126조, 129조는 성립할 수가 없죠. 또 판례에 의하면 126조의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129조의 표현 대리도 법정 대리에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2번이 틀렸고요. 또 129조의 표현 대리의 대리권이 대리 행위 당시에는 소멸하였으나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 행위를 한 경우엔 126조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요. 또 제3자는 대리 행위의 상대방만을 말하며 상대방과 거래한 제3자도 포함되지 않는다요. 왜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는 대리 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자, 얘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죠.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제3자는 전득자는 제3자가 될 수가 없는 자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행위에도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복대리인의 행위는 항상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표현대리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7번 문제도 한번 보시죠. 토지 소유자 갑은 아들 을에게 수권한 토지 매각의 대리권을 철회하였으나 아들한테 야 네가 애비 대신 가서 좀 팔아봐. 그랬다가 그만해라 아들아. 그런데 아들놈 또 말 안 듣고 있는 거죠. 하여튼 이놈들 이거 아주 그냥 철회했으나 을은 그 후 임의로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답니다. 선임했고 병은 상대방 정과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랬어요. 병은 임의 대리인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본인의 대리인이죠. 저 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을의 복임행위는 무효이므로 병과 정 사이의 대리행위는 무효다. 아니에요. 복대리인의 행위로도 뭐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잖아. 그렇죠? 대리권이 소멸했으나 대리행위 한 거 아니냐고.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해서 한 경우에 복대리인의 행위도 무조건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인 선임 하나, 대리권 소멸 후에 지가 대리행위 하나,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을의 복임행위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과 정 사이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을은 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했습니다. 그래서 을의 복임행위는 무효가 될 수 없죠. 이거는요. 복임행위는 129조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병과 정 사이의 대리행위도 본인에게 법률 효과 발생해야 되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니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또 병과 정 사이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갑이 추인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매매계약은 언제나 무효다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지만 표현 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그리고 상대방이 주장하게 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이 을의 대리권 소멸했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병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다면, 즉 선이 무과실이라면 갑은 정의 표현 대리 책임의 주장을 거절하지 못한다.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갑은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도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갑은 언제나 계약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집니까?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건 상대방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표현 대리를 주장할 때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뭐 해버릴 수 있어요? 철회해버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나 그것 때문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철회해버리면 무권 대리로서 책임지면 되는 것이지 언제나 전적으로 계약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리까지 끝났죠. 진도 자꾸 늦어서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 취소죠. 무효 취소는 또 조금 쉬었다 할게요.